어, 니체 인생 수업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 책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준비해 봤는데요. 어, 아마 니체 인생 수업이라는 책 자체가 또 여러 버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니체가 말하는 철학 사상이 사실 그 시대에는 아마 되게 좀 파격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금 시대에 맞는 아마 이런 쇼펜하우나 니체의 철학이 각광받는 이유가 현대 사회에 어떻게 보면 이 시대와 좀 잘 맞다 보니까 아마 이 두, 특히 이 철학자 중에서 니체와 쇼펜하우의 철학이 좀 더 각광을 받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니체 인생서 이 책은 니체가 뭐 남긴 인생 지혜를 이제 엮어가지고 이제 현재 좀 쉽게 이렇게 설명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어, 나 자신이 되어라.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라. 이런 메시지를 이제, 첫 니체가 얘기했던,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위에 걸 한번 읽어보면은, 이제 자기 자신을 하찮은 사람을 깎아내지도 마라.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마라. 너는 너 자신이 되어라. 해서.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남들한테 좀 많이 맞추고, 제 자신을 좀 많이 깎아내렸던 사람 같았어요. 뭐, 인정하고, 뭐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은 제가 20대 때부터는 어릴 때부터 항상 좀 남들한테 좀 많이 맞추고, 그리고 제 자신도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잘 살아왔고, 제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과소평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겸손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자기 비하, 좀 너무 깎아내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자신을 깎아내리다 보니까 이제 타인들이 뭐 좋게 말하면 이제 좀 편하게 생각하는데, 나쁘게 말하면은 좀 호구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저를 이용하기도 하고 뭐 선을 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을 좀 자신에게 좀 극진하게 대접을 못했고 충실하게 못했기 때문에 손해도 많이 보고 좀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주변에 보면 사람들한테 많이 휘둘리거나 아니면 뭐 가스라이팅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윤소연 선배님처럼도 뭐 이렇게 도와주는 남을 좀 잘 도와주거나 이렇게 이타적인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남을 맞춰주고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만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 좀, 이렇게 막 사람한테 상처받고, 뭐,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너무 억울할 때도 많았고, 막 그런 타이밍에, 이 뭐, 니체나 슈페나 철학을 좀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읽다 보니까, 결국에는 딱 느끼는 게 딱 한마디. 그냥,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뭐, 누구 하나 믿지 말고, 나한테 충실하고, 내 것만 잘하자. 뭐 이런 데 기교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결국에는 내 인식부터 좀 해야 될 것 같다. 내 지금 현재 상황이나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이 휘둘리지?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 그 뭐 나에 대한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타인이 말하는 거에 대한 타인이 황상열, 김수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라고 맞는 것도 있는데 안 맞는 것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세뇌가 돼가지고 잘못된 나를 오히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먼저 내 자신에서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게 약점이고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니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현대인의 특징들이 뭐 선배님도 뭐 잘 안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 SNS라는 이 세상에 특히 이 도구가 남하고 비교를 많이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SNS를 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유튜브의 쇼츠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스레든지 뭐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보면은 남들 막 뭐 이렇게 막 팔로우 수가 막 몇만 명이다 막 그리고 막 그 어떤 영상 하나 터졌을 때 영상 같은 게 뭐 몇백 회, 몇천 회, 막 몇만 회 이런 잘된 영상들을 보면은 왜 나는 저렇게 못하지? 왜 저렇게 못 살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남들이 편집된 그런
딱 그 좋아했던 장면 하나를 보고 이 사람은 대단하구나라고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지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 자신을 깎아먹게 되잖아요. 선배님들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책이든 요새 자기계발서든 어떤 거든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비교입니다, 비교. 그러니까 행복의 반대말이 불행이 아니라 행복의 반대말이 비교라고 하잖아.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요새 딱 이제 이 비교만 안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 자신을 찾는다는 건 선생님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니체도 이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는 그냥 내 삶은 내가 나밖에 못 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출간 예정인 책까지 개인 저서를 포함하면 18권의 개인 저서를 일단 지금 올해만 해도 3권이 더 나올 거고. 그래서 지금 계속 또 쓰고 있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20권 가까이 책을 쓴 사람은 과연 있을까? 물론 뭐 주변에 제가 모르는 무명 작가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는 안 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도 저만이 가는 길을 다 까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을 하면서 글을 쓰고 계속 그리고 뭐 끊임없이 선배님도 혼자 오시지만 많은 사람이 안 오더라도 이렇게 한 4년 넘게 지금 어떻게 보면 독서 모임 하면서 지금 95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고 그 제가 달변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또 막힘없이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연습을 하고 강의를 매년 뭐 한 달에 뭐 두세 번씩 하고 지금 많이 줄었지만 뭐 1년에 그래도 100회 이상 온라인 강의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강사로서의 뭐 이런 역량도 갖춰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제 길을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또 아직도 여전히 좀 불완전하지만 또 남하고 비교할 때도 많지만 그 비교라는 게 옛날에는 나는 왜 저렇게 저 사람이 좀 못되지가 아니라 요새는 비교하는 게 아, 저런 식으로도 영상을 찍을 수 있겠구나. 나도 한번 저런 걸 좀 대입을 해볼까? 그러니까 이런 게 바뀐 것 같아요, 관점이. 그러니까 내 삶을 사는데 이 사람이 잘하는 그 장점을 좀 보고 그걸 적용하려고 하는 거지. 나는 왜 저렇게 못됐을까라는 비교는 좀 더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어차피 황상열은 이렇게 살 사람이었고 내 길은 내가 나밖에 못 가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정확히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없이 그냥 제가 선배님 보셨던 것처럼 그 길을 갈 겁니다. 계속 쓸 거고 뭐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어차피 제가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쓰고 제가 실력을 닦아놓는다 그러면 언제 제가 필요할 때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저를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지 않고 그냥 지금은 외롭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초라하고 쓸쓸하기도 하지만 그냥 뭐 하기 싫은 날도 내가 하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저를 찾지 않나. 그럼 결국에는 니체가 얘기하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는 얘기가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결국에는 남의 시선으로 의식하지 말고 뭐라 하든 내 자신부터 챙기고 그냥 어쨌든 내가 할 일을 그냥 하자라는 게 니체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뭐 선배님께서도 지금 하고 계신 그런 뭐 일들 남들이 뭐라 했던 건 잘 신경 쓰지 않겠지만 그래서 저는 좀 사람들이 이제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젊은 친구들이 너무 인생에 대해서는 속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니체가 얘기하는 거는 선배님도 뭐 느껴보셨겠지만 이 고통이 없으면 결국에는 이 불편함이 없으면은 내가 뭐 데미안에서 얘기했던 그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새로운 내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뭔가 내 자신이 변화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자체가 원래는 고통스러운 건데 쇼펜하우가 얘기했던 거를 니체도 이걸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얘기했던 거는 쉽게 얘기해서 고통은 인간의 삶에 오히려 필수적인 거다. 그리고 제가 겪어봤더니 확실히 편안함만 추구하다 보면 나태해지고 발전이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결국에는 그게 나비 효과라는 말이 제가 지금 편한 거를 계속 5년, 6년 하다 보니까 그 솔직히 얘기하면 2018년부터 23년 초까지는 정말 제가 뭐 우상향 팍팍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은 아니었지만 정말 제가 원하는 직장에서 편하게 다니면서 제가 하고 싶은 글 쓰고 강의하고 이랬던 거를 그 5년 동안은 정말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힘들어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번아웃이 왔던 게 정말 미친 듯이 그것만 파고 가족들도 버리고 막 선배님도 아직 그 초기에 저 만났을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달라진 거는 23년도에
겪었던 이제 뭐 희망퇴직도, 그 다음에 또 해고, 또 이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면서 하기 싫었던 일을 다시 해야 되는 견디는 그런 또 기간, 또 그 상황에 보이스피싱까지 당하면서 사기당하다 보니까 몇 천만 원의 금액, 부업도 택스서면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지금처럼 이제 막 모든 게 또 무너졌던 상태가 2024년도 초였거든요. 재작년 초에. 그러니까 그때 사기 당하면서 아마 모임을 또 몇 개 저였을 건데 그때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5년 동안 저는 정말 편안하게 살았던 거를 한 번에 저는 고통을 또 느꼈다고 생각돼요. 근데 지금 이제 2년이 좀 넘게 지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없었으면은 아마 제가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안 생겼을 것 같아요. 아마 그때 또 그 시기가 없었으면은 계속 술 마시고 계속 아마 선배님한테 신세한탄하고 왜 저는 또 이렇게 안 풀릴까요? 그런 얘기를 은연중에 또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시련 자체가 저는 그 몇천만 원 날렸던 그 값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를 한번 또 단련시키라고 하늘에서 준 뭔가 하는 시험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 니체에 대한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해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환이라는 게 저는 계속 문제가 생기면 피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인생이 힘들면 좌절하고,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느냐, 나한테만 상처를 주느냐, 여기를 못 끊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직면하고, 이게 제가, 솔직히 선배님은 계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2년 동안 정말 매일매일 지옥같이 살았어요. 사실은, 정말.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뭐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 자신한테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그냥 오늘 하루만 버티자라는 그 생각 하나로 정말 24년은 그랬거든요. 24년 하반기에는 정말 매일매일 회사 나가는 것도 고통이었고, 그 돈 잃었다는 그 상실감이 더 커가지고, 막 진짜 다 놓고 싶은데, 내가 놓아버리면 또 우리 처자식은 누가 또 먹여 살려야 되는지. 그래서 그때 할 수 있었던 거는 글 쓰고, 그냥 하루 견디고, 운동하고, 그냥 이렇게 선배님하고 얘기하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내가 강의하고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2년 동안 넘게 인내를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처를 직면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인생의 통찰이 생겼던 거예요. 그 통찰력이 뭐 누구나 아는 건데 정말 저 제대로 느꼈던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내려놓고 오늘 하루만 지금 현실에 집중하자. 그 말을 정말 이 2년 동안 와닿더라고요. 그냥 오늘 하루만 열심히 살자라는 그게. 왜? 인생은 지금밖에 없으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지금 충실해야 된다는 말이 그때 너무 와닿았던 거예요. 이 2년 동안. 그러니까 그게 쌓이다 보면 결국엔 저도 저를 단련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은 그래도 진짜 필요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결국엔 그 시간을 지나야 알을 깨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니체가 말하는 이 낙타, 사자, 어린이, 아이 단계,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결국엔 이 어린아이까지 가는 게 초인이라는 게, 이제는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뭐, 선배도 아시겠지만,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 어린아이 이 단계, 왜 이 아이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 보면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들은 되게 순수하잖아요. 자기 모든 감정을 표출을 하고, 그냥, 재밌으면 재밌는 거고, 그냥, 힘들면 힘든 거고, 내가 막 고통스러우면 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단계까지 가야지 내가 이 마음 안에서 나오는 이 창조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다. 아이들의 관계. 근데 어른이 되면서 왜 자꾸 이 아이처럼 못 되는 거냐. 결국 이 낙타처럼 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게 많아질수록 타의 규범이라든지 기대가 커질수록 의무가 많아요. 선배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선배님 어렸을 때나 지금 커가지고 계속 가실 때나 우리가 남한테 이제 그 기준을 사회에 맞추는 기준을 살다 보니까 나를 잃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이걸 해야 된다. 아, 나는 이제는 내 짐처럼 해야 된다. 대부분 사람들이 결혼하고 죽을 때까지 이 낙타의 삶을 못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 저도 제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책이라도 읽고 그다음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걸 제대로 좀 알고 내가 뭘 하면 좋을지라고 조금만 생각해도 이 이 사자의 단계까지 가더라도 이것만 알아도 사람이 내가 조금 그 뭐 죽기 몇 년 전이라도 아니면 뭐 잠깐 내가 뭐 2, 3년, 3년, 뭐 1년 뭐 하루도 좋으니까
내가 원하는 삶은 내가 하루라도 그 알고 나서 죽는 거라. 내가 그냥 책밖에 돌아가는 삶을 그냥 내가 뭘 좋아했지?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게 맞나? 이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물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니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했다고 믿은 거였고 계속 비교하게 됐고 결국에는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강한 적이 내 자신이었다라는 거는 나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초인까지 간다는 게 니체가 얘기했던 건 슈퍼맨이 아니라 그냥 제발 이 낙타 내가 뭘 위해 사는지 그냥 내가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그냥 기계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자처럼 나 자신을 좀 직면하고 내가 뭘 좋아하니 난 누군가를 좀 생각해보고 고통 좀 느껴보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되면 그거를 좀 초인처럼 주체적인 삶이라도 하루라도 사는 거를 원했던 사람이 미치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얘기들이 어제보다 나은 날을 의미한다라는 게 결국에는 내 자신을 어제 내가 못했으면은 오늘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뭐 책을 한 페이지 더 읽는다거나 아니면 내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뭐 운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뭐 선배님처럼 그래 오늘 내가 좀 뭐 있으면 이주종 한강작가 거기 참가를 해보거나 다른 독서모임에 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나아지는 삶이지 않을까 생산자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했던 게 저는 니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결국에는 어린아이 초인의 단계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그래서 니체가 얘기했던 거는 결국에는 네 번째 얘기했던 거는 뭐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모르 파티라는 얘기가 결국에는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운명에 순응하고 내 삶이라는 것들을 모두 그냥 받아들여라. 근데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요새는 제가 확실히 많이 좀 달라졌던 거는 그냥 지금 뭐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좀 제가 사랑하고 제가 좀 이렇게 좋게 해석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아모리 파트를 요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랑한다는 게 선배님도 그때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난번에 뭐 모임할 때도 이거를 그냥 한숨 쉬고 내가 또 아까 뭐 똑같은 얘기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또 왜 자꾸 나한테만 이렇게 반복이 되지? 이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결국에는 이 일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면, 그 해석이 달라지면 결국에는 이게 내 걸로 만드느냐, 아니면 그냥 흘러가느냐, 그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요새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좋게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그게. 그래서 그게 저는 운도 만드는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뭐 오늘 뭐 수현 선배님께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들어왔다. 그러면 뭐 저는 옛날 같았으면 왜 또 오늘 저기 진행을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면 아 그냥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그냥 나 혼자 또 뭐 강의 영상을 찍든가 뭐 이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럼 또 한 번에 그냥 나는 또 이 주제에 관해서 내가 또 공부를 하게 됐고 또 내가 그냥 혼자서 영상 찍어서 뭐 유튜브에 올리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좋게 생각을 할 때마다 이제 이게 저는 사랑하고 더 기뻐하라는 얘기가 그냥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해석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야지 좀 더 운이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그게 요새는 모든 게 연결이 돼 있다는 그 선생님 뭐 하시면 이 성경에도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 마음을 편하게,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는 방법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니체는 결국에는 어쨌든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나 자신이고, 나 혼자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또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도 이제는 알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이 순간을 살아도 충실하게 살라는 게, 그러니까 인생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어떻게든 이게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그 시간 안에만큼 지금처럼 이렇게 좀 자신한테 생산적인 거, 좋은 걸로 이렇게 채워 나간다. 그리고 저도 우연을 되게 많이 믿었던 사람인데 그 우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연 때문에 기회가 생기고 그건 맞아요. 근데 결국은 그 우연도 내가 쌓아가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우연한 기회에 내가 인터뷰를 하게 됐고, 책을 내게 됐고, 이렇게 또 독서모임을 하게 돼서 선배님 만나게 됐고, 결국에는 내가 만들면서 이런 기회들을 만들어 가면은 좀 더 좀 충만한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얘기 나오는 게 타인과의 비교. 이거는 항상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저도 매일 근데 사람이 마음이 지옥 같은 게 뭐냐면 남하고 비교했을 때, 남하고 계속 남을 먼저 봤을 때 비교가 되거든요. 아니, 이거 지옥이 되거든요. 근데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내 마음을 나부터 그냥 나만 챙기고 내 할 것만 제대로 하면은 내 마음이 지옥이 되더라도 금방 되돌아와요. 근데 자꾸 남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 마음 자체가 막 계속 그런 거죠. 예, 저 남편은 잘해주는데 왜 나는 안 해주지? 막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깨는 게 어떻게 보면 책이고 내 자신에 대한 통찰이고 관찰을 많이 하는 그런 이유다. 그래서 니체는 결국에는 얘기하는 게 야무르 파티라는 게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좋고 나쁜 일에 대해서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랄 수 있는 그런 용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창조하는 자가 권력을 갖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니체는 이렇게 창조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새로운 자기만의 인생을 뭐꼭 이렇게 무에서 유로 뭐 이렇게 너무 큰 거 이런 창조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나만의 길을 만들 수 있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 뭔가를 하나라도 해야지 그리고 저는 그걸 만들었던 게 저는 작가라는 제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엔지니어로 계속 살았는데 제 본업을 그냥 회사로 살았으면은 그냥 똑같은 내 직장이었을 텐데 그 직장을 다니면서 저는 제 글을 쓰면서 제 책을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그걸 창조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성경도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니체는 어쨌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단 시작을 해라. 뭐든 시작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안 하면, 안 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0이면 0에서 끝나는데, 그러면서 이게 0.1로 시작을 하면은, 0.1은 100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뭐든 시작을 하면은. 그죠? 근데 시작을 하게 됐을 때, 결국에는 두려움 때문에 많이 못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저도 제가 이렇게 글을 쓰거나 이런 것들은 두려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하는데, 그러면 진짜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돈에 관한 거는 사실 제가 좀 두려워요. 이게 또 잃을까 봐. 그러니까 그게 두려움이 또 있으니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분야는 또. 그래서 이게 기세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 기세가 뭐냐? 기세를 가지고 먼저 행동을 해야 된다.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런 다음에 행동을 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이게 뭔가 방향이 잘못됐거나 뭐가 좀 아니다 싶으면은 수정하고 피드백 받아서 계속 나가야 된다. 거기에 결국에는 그걸 내가 했던 걸 갖고 남한테 베풀고 내가 했던 경험이나 지식을 또 나누고 그런 것들이 꼭 강의는 아니지만 뭐 글을 써서 뭐 내 책을 내면 그 책을 보고 또 남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나눔 방법이 어떻게 보면 남을 도와줬을 때 내가 느끼는 기분이나 이런 것도 베푸는 게 하나의 또 내가 만든 삶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게 니체가 말하는 인생이 아닐까. 결국에는 다 같은 그 성공이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내 인생을 만드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선배님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단 한 가지라도 뭔가를 한번 창조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떨까. 그게 육아가 되고 아니면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래서 이 책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냥 인생,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엔 고독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고독을 너무 외로워하지 말고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초라해지지 말고 나답게, 너답게 그냥 그 자신이 되어 고통스러워도 그거를 딛고 그 다음에 아까도 계속 똑같은 비유를 하시면 데미안에 나왔던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허물을 벗고 뱀이 허물을 벗고 탈피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지금 내 운명이 뭐 금수저든 흙수저든 지금 있는 내 그 운명을 직면하고 그게 좋든 나쁘든 어떤 누구나 뭐 부자도 그들만의 또 고민이 있을 거고 저도 그들만의 또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운명을 좀 사랑하면서 자신의 주어진 그 안에서 주체적인 초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게 니체가 말하는 인생 수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조금 길게 했는데 선생님께서도 아마 이미 니체처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저도 한 번 더
이 책을 통해서 저만의 어, 삶을 잘 주체적으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황학열이었습니다. 일단 녹화를 좀 하고 그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